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 뽑으라면 금, 달러, 채권 이렇게 세 가지죠. 그런데 안전자산 중에서도 금하고 달러는 왔다 갔다 하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금 가격이 떨어진다. 지금은 그러고 있죠. 왜냐면 달러 대비 금값으로 잡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금리 인상 들어가기 시작하면 원자재 가격은 떨어진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연준에서 정책 변경에 따라서 상승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 뭐였어요? 대규모 부양책. 뭐 우리나라에서 돈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유동성이 증가한 것 같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다 집어치우라 그러고,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들 보면은 막 M2 통화량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시중 부동자금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거 다 뭘로 늘어난 거예요? 빚 져가지고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상승률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만큼 M2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빚을 져서 누가 사면은 그걸 현금화해서 보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면 어때요? 돈 엄청나게 많이 풀었다는데 월급은 안 늘어요. 이거 해가지고 어떤 인간들은 뭐라고 하냐? 월급은 안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주식을 사야죠. 그럴 거면.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월급이 안 늘어난다. 즉 부동산은 누가 사요? 기업이 사요? 부동산 매입의 주체가 뭐 미국처럼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월세 받아가지고 수익 내는 임대업체가 사냐? 아니죠. 가게가 갭 투기하면서 많이 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가계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으면 부동산의 유동성도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냥 유동성은 늘어났는데 월급은 안 올랐고 집값이 올랐다. 엉뚱한 걸 조합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품이 되는 거고,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가계 유동성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기 때문에 가계 유동성이 감소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 굉장히 위험 신호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은 돈을 찍어서 낼 수 있어요. 왜?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에 대해서 무역이 적자예요. 맨날 손해만 보는데 어떻게 살아요? 기축통화니까 달러 찍어가지고 외국에다 돈 주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미국은 그냥 소비로 돌아가는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소비가 굉장히 떨어지니까 대규모 부양책을 했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거죠. 화폐 가치 하락, 맨날 뭐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찍었어요. 본원 통화량 얼마나 늘었는데. 어디서 많이 찍었어요? 미국, 일본 이런 기축통화국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기사만 보고서 유동성 장세니 뭐 알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본은 옛날부터 찍고 있었고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찍었죠. 왜 달러 가치가 하락했는데도 그동안 물가가 안 올라갔어요? 소비를 안 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면서 소비 심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달러는 많이 풀렸는데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 거다. 문제는 뭐예요? 물가가 너무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은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축소가 들어가야 된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대규모 부양책으로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유동성을 축소하게 되면 달러 가치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하죠. 발표 이후. 자,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오르겠죠. 1110원에서 1134원으로 급격히 올랐죠. 며칠 안 돼서. 테이퍼링 신호가 왔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달러 가치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오른다. 자, 그런데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하락 흐름을 보이더라. 그러면서 위험선호 심리 회복됐다. 연준 발표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았는데 금방 멈춰버리네.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시장이 요동칠 것 같으면, 특히 파월 같은 경우는 자산시장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더라. 이번에도 공급 병목 현상은 차차 해소될 것이고 경제 상황도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물가 상승세도 완화될 것이다. 요 말이죠. 물가 상승세가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공급 효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장기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얼마 전에 연준 회의에서 이야기 나왔던 얘기와는 다르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이야기하죠.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가능성을 두려워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빨라야 2023년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23년에 금리 올리는 건 괜찮잖아요. 올해 선제적으로 올리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특히 인플레이션은 장기 목표치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2%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테이퍼링 들어가든 해서 그 인플레이션 수준을 맞추겠다. 이렇게 목표를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절로 빠져나갈 수도 있게 굉장히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이주열 총재도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최근에 바뀌었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뉴욕은행 총재가 똑같이 이야기했죠.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한 강력한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기에 충분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 월 1200억 달러어치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그 어떤 테이퍼링 역시 고용 인플레이션 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당한 추가 진전이 없을 것. 자, 문제는 인플레이션은 이미 엄청난 개선이 일어났고 고용이죠, 고용. 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실직 수당 때문이죠. 일하고 400만원 벌래? 일 안 하고 300만원 벌래? 그러면 그냥 일 안 하고 300만원 벌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용 개선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실직 수당이 일단 9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고용 개선이 확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일시적 진정 발언이다. 왜냐면은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위험하다. 자산 거품이 굉장히 심각하다. 라는 거는 미국에서 투자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이 아닌데 다들 심각성을 알고 있대.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면은 축소 시장 나오기 전에 이 자산 거품이 커지는 것은 유동성 축소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발표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조금 더 뽑아 먹어보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발표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줄어들죠. 장단기 금리차 줄어들면 위험하다 그랬어요. 테이퍼링 시동에 8년 전 긴축 발작 재현될까? 그때 미국의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가치 심각하게 하락했었죠. 그러면서 만약에 긴축하겠다고 하면은 증시가 조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니까 위험하다 싶어서 일단 진정성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진정성 발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결국 다시 올라가서 4원이나 올랐다. 또 원달러 환율도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이야기하면 뭐하냐. 저 발언은 수습 차원에서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했던 것들 얼마 전에 발표된 회의 내용이 더 확실하니까 점도표를 보더라도 계속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있고 계속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하고 있고 특히 월가나 세계은행 이런 데서도 인플레이션 위험성에 대해서 선제적 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 그런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시장이 긴축 발작을 일으킬까봐 진정성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계 지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률이 가장 빠를 것이다. 그 다음에 물가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고 지속적이다. 분명히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회의에는. 근데 나와서 하는 발언이 이제 와서 갑자기 일주일도 안 된 시간 내에 생각이 벌써 바뀌었을까요? 그럼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방법은 뭐예요?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이쪽을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 연준 총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애매하게 대답을 하죠. 확답을 했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는 한국은행 역시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 총재도 원래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뭐 때문에 이렇다 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6월 22일에 위험하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할 것이다. 올해 내에 상승한다는 건 거의 지배적이죠. 한 차례냐 두 차례냐 이게 중요한 거죠. 금리 상승됐을 때 취약 차주나 고 DSR 차주가 부담이 크다. 고 DSR 비율은 70%로 본다. 40%만 넘어가도 엄청난 고 DSR이죠. 리먼 때만 해도 DSR 20% 넘어가면 하우스 푸어라고 그랬다. 그런데 지금 뭐 금리 낮다고 해서 40% 70%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40%만 넘어가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4분의 1이죠. 벌써. 그리고 고 DSR 차주도 증가했다. 취약 차주는 왜 줄었어요? 대출 상환 유예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을 유예해주죠. 그리고 그 유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체하는 사람들이고 그 연체하는 사람들이 빠지니까 연체율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가계와 기업 부채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인상을 해야만 한다. 미국이 안 하더라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하다.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금융 취약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경제 충격 시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다. 확정 짓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폭락할 수도 있다. 이 정도면은 한국은행 치고는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한 거다. 왜냐면은 그런 이야기를 진짜로 잘 안 하니까. 그러면서 하방 리스크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금융 취약성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거의 미국, 일본 이런 데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더 심하다. 이거 KB에서 뽑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랑 원달러 환율을 보는데 변동률이 어떻게 되느냐? 요 기준이 0이에요. 파란색이 변동률이에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을 때 항상 집값이 급격히 떨어졌다. 요때도 치솟았을 때 집값 폭락이 일어났다. 이때가 언제예요? IMF. 그리고 이때가 리먼. 요때는 치솟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올라갔는데 요때 왜 떨어졌어요? 요때는 진짜로 규제책 효과 받았을 때예요. 89, 90, 91년 이때 노태우 정부에서 계속 규제책 했죠. 뭐 했어요? 일기 신도시도 했고 원가 연동제 했었고 이때는 언론들이 뭐라고 했다? 주택은 공공재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위험하다 계속 경고를 해주니까 떨어졌는데 규제책 들어갔을 때 요때 규제하면 집값 오른다 계속 이런 이야기 하면서 언론이 완전히 반대된 이야기를 하니까 집값이 떴다. 언론을 괜히 욕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 뭐예요? 저 정도로까지 발작은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근데 달러 가치가 상승할 때 보통 집값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안전자산이냐. 달러가 안전자산인데. 그 다음에 파월 등이 진정 발언을 했지만 이게 얼마 전 회의 때 이야기한 거랑 완전히 다르다. 회의 때는 대충 발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니까 본 생각을 말한다. 보통은 반대죠. 회의 때 진정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인 이야기를 하죠. 대중 앞에서.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이죠. 지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위험은 계속 있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안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회의 때를 보는 것이 맞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과거처럼 달러 가치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